살다 보면 복잡한 인간관계나 어려운 선택 앞에서 이럴 때 누가 길 좀 알려줬으면 하는 생각 다들 해보셨죠? 마치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요. 그런데 놀랍게도 무려 2500년 전에 쓰인 고전, 바로 이 논어가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오래된 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민을 풀어줄 아주 실용적인 안내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진정으로 어진 사람, 그러니까 인한 사람이 된다는 것 대체 뭘까요? 이게 그냥 좋은 사람이 되자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요. 더 나은 나를 만들고 또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공자가 던진 인이라는 위대한 질문에서 출발해서요, 어진 사람이 되기 위한 5가지 구체적인 도구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실제 마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 방법까지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건 한 제자의 용기 있는 질문 하나에서 시작됐어요. 공자의 제자인 자장이 스승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대체 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죠. 자, 이때 공자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무슨 추상적인 정의를 내린 게 아니었어요. 세상에 이 5가지만 잘 행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인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이라는 건 머리로만 이해하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 세상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5가지 행동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삶의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툴킷을 딱 제시해 준 거죠. 자, 그렇다면 공자가 말한 그 강력한 5가지 도구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걸 그냥 지켜야 할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짐이 없고요.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소셜 스킬 키트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와닿을 겁니다. 바로 공, 관, 신, 민, 해. 이 5가지입니다. 각각 공손함, 관대함, 믿음, 민첩함, 그리고 은혜를 뜻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그 의미와 힘을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 공. 바로 공손함입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면 상대방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나를 낮추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인 셈입니다. 이어서 관. 너그러움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단점을 좀 포용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말하죠. 이런 관대함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요, 자연스럽게 내 편으로 만들고 결국 공동체 안에서 든든한 지지를 얻게 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신, 믿음입니다. 이 한자를 한번 가만히 뜯어볼까요? 사람 인자 옆에 말씀 언자가 붙어 있어요. 와, 이거 정말 말 그대로 한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 자체라는 뜻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말과 행동이 같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나를 믿고 의지하게 되죠. 모든 관계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네 번째는 민첩함인데요. 이건 그냥 몸이 빠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부지런하게 제대로 실행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실행이 없으면 그냥 생각에 그치잖아요. 바로 이 민첩함이 있어야 실질적인 성과, 즉 공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죠. 여기서 사람을 부릴 수 있다는 말이 좀 강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건 강압적인 지시가 아니에요. 진짜 리더십은 바로 이 은혜, 즉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스스로 따르게 만드는 힘에서 나온다는 아주 깊은 통찰입니다. 자, 이렇게 멋진 5가지 도구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근데요, 이론은 이론이고 이게 과연 현실의 복잡한 문제 앞에서도 통할까요? 지금부터 이 덕목들이 실제 마을의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시험대에 오르고 또 해답을 찾아가는지 한편의 이야기를 통해 같이 한번 보시죠. 한 마을의 물길 문제로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방식을 지켜야 한다는 농부 마씨가 있고요. 이분에게는 안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한쪽에는 마을이 발전하려면 새로운 물길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인 송 씨와 젊은 학자 린이 있습니다. 이들은 효율성을 추구하죠. 딱 봐도 감이 오시죠? 전통과 변화의 충돌,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갈등 구도입니다. 농부 마씨의 목소리에는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납니다. 이분에게 물길은 그냥 물이 흐르는 길이 아니에요. 조상의 지혜고 우리 가족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방패인 거죠. 그의 두려움은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상인 송 씨의 주장은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마을이 이대로 정체될까 봐 걱정하는 거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분 주장 역시 마을 전체를 생각하는 나름의 논리적인 근거가 충분히 있었고요.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 누구 한쪽 편을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이 너무나 확고했거든요. 이 갈등을 풀려면 이들의 주장을 뛰어넘는 뭔가 한 차원 더 높은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때 이 막혀있던 상황을 뻥 뚫어주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온고지신이라는 개념이죠. 제자 자장이 문득 떠올린 거예요. 옛날 조상들이 큰 홍수를 막으려고 오히려 여러 개의 작은 물길을 냈던 지혜를요. 이게 바로 온고지신입니다. 옛것을 그냥 지키고 따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깊이 연구해서 새로운 문제의 해답을 찾아내는 지혜 말이죠. 그래서 나온 해결책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농부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존의 큰 둑은 그대로 둬서 안정성을 지키고요. 동시에 상인들이 원했던 효율성을 위해서 여러 개의 작은 새물길을 내는 거였죠. 옛 지혜와 새로운 기술의 완벽한 콜라보레이션이었습니다. 이 온고지신 접근법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모두가 승리했습니다. 농부들은 땅을 지켜서 좋고 학자와 상인들은 효율적인 물길을 얻어서 좋았죠. 서로의 의견을 공손하게 들어주고 내 주장만 옳다고 하지 않는 관대함을 보였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쌓인 믿음은 마을을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요. 자, 이제 이 옛날 이야기와 공자의 가르침을 우리 각자의 삶으로 다시 한번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 2500년 전의 이 지혜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공자가 남긴 이 말 한마디에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옛 지혜를 발판 삼아 새로운 길을 여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려는 마음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과거의 지혜는 낡은 게 아니라 현재 문제를 푸는 아주 귀중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 둘째, 진짜 이해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셋째, 갈등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게 아니라 조화를 통해 더 나은 답을 찾는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우리가 배운 공손함, 관대함, 그리고 믿음이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5가지 도구, 공손함, 관대함, 믿음, 민첩함, 은혜. 이 중에서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딱 하나만이라도 어떤 덕목을 한번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고대 지혜는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가져와서 실천할 때 비로소 진짜 살아있는 나만의 내비게이션이 됩니다.